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먼저 여야 대선 후보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어젯밤 TV토론회에선 경선 1, 2위 후보 간의 기본소득, 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1차로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합니다. 송략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대1 토론으로 맞붙은 경선 1, 2위 후보.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기본소득 공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일하건 말건 똑같이 나눠주자. 이건 굉장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고수하면서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88%와 88.01%는 왜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후보님의 이 정의관념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후보에게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를 왜 인사조치 안 했냐고 따졌고, 추 후보는 당시 당대표였던 이 후보가 여론에 흔들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로비에다가 네. 안에 또 당에서도 엄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그 맞습니다. 분위기를 만드셨잖아요. 호호. 국민의힘은 오늘 당원, 국민 여론조사로 11명의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합니다. 후보 간 견제도 거세지는데 지지율 상승세인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세에 대해 공격할 감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상대를 보고 달려들어야지. 그 사람들 공격수로 따지면 그 초보 공격수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청소년 폭력 예방기관을 찾아 촉법소년 연령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거기에 맞춰서 촉법소년 그것도 낮추고 소년법을 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중심으로. 원희룡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대선 캠프를 해체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중도 사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동하는 인원수가 지난해 추석보다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또 버스까지 더하면 전체 이동 인구의 97%가 고속도로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방역 피로감이 쌓이면서 주말 이동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부터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6일 동안 전국에서 3,226만 명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직전 추석보단 인원이 줄었지만 지난해보다는 3.5%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38만 명으로 추석 당일인 21일에 가장 많은 626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 등 대중교통 선택이 줄면서 이동 인원의 94%는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버스까지 더하면 전체 이동 인구의 97%가 고속도로로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가 가장 심한 날은 귀성, 귀경, 여행 수요가 섞인 21일과 22일 오후 시간대로 예측됐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또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암행 순찰차 340여 대, 드론 60대, 헬기 등을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독감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실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백신을 함께 접종받아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접종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개월 아기가 보호자와 함께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 확인할게요. 만 13살 이하 영유아와 소아, 만 65살 이상 고령층과 임신부 등 1,460만 명은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유행하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빨리 맞추니까 마음도 편하고. 먼저 접종받는 대상은 임신부를 비롯해 생애 첫 접종으로 2차례 접종이 필요한 만 8살 이하 영유아와 소아입니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13살 이하 어린이, 고령층은 다음 달 12일부터 실시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나 이와 같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무료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개인 부담금을 내고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됩니다. 독감 백신은 접종 후 면역이 6개월 정도 유지됩니다. 통상 12월부터 유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가 접종받을 적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일정이 겹치는데 방역당국은 함께 맞아도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건강 상태라든지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일정이 가능하다면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하시는 것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등교 확대로 17살 이하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거나 유도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령층의 접종 이득이 월등히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저질환을 지닌 경우 감염 시 위험성이 훨씬 크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0명으로 다시 2,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하루 만에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최다치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사적 모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영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2,057명, 해외 유입 23명으로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804명, 경기 688명, 인천 164명으로 수도권 비중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였던 지난달 말 673명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인천도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40명, 충남 80명, 대전과 충북 각각 3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간 1,725명으로 8월 둘째 주 이후 이어온 감소세가 4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수도권 지역 감염자 수가 전체의 80%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2차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 인구는 누적 3,458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67%입니다. 누적 백신 접종 완료자는 2,071만여 명으로 인구 40%를 돌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자가 늘어감에 따라 방역수칙 완화 등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감으로 생활고를 겪던 한 자영업자가 최근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정부가 영업 제한을 철폐하고 현실적인 손실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고로 숨진 자영업자가 운영했던 맥주집입니다. 대출 관련 내용으로 보이는 제2금융권 우편물 위에 천국 가서 돈 걱정 없이 살라는 메모가 붙었습니다. 추모 꽃다발도 놓여 있습니다. 인근에서 장사하는 한 지인은 고인이 공과금은 물론 국세도 연체해 힘들어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기는 세금을 못 내서 대출을 못 한대요. 국세가 밀려 있어서. 우리나라는 전기세, 수도세 밀려도 대출해주지만 국세 밀리면 안 해주잖아요. 지난달 중순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희망을 가졌던 건 재난지원금이었는데 그거 갖고 2천 대출 받아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카드사고 다 압류가 돼 있고 여러 군데 다 압류가 되니까. 맥주집을 운영하는 A씨도 일하는 직원을 내보내고 가게를 혼자 운영합니다. 지난달 매출은 한 달 월세 1,100만 원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솔직히 화장실 가서도 CCTV 보고 화장실에서 볼일 봐요. 혼자 계시니까. 그 앞까지 누가 쫓아가 갈까 봐요. 아따가. 손실보상을 촉구한다. 자영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제한을 철폐하고 현실적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이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 3천 개
하루 평균 1000여 개 매장을 폐업하였습니다. 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죽음이 더 많다면서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최근 사회적 비판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일부 사업은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호출 요금을 올리려다 오히려 독점 폐해 논란을 자초한 카카오 택시. 이번 상생안도 이 같은 모빌리티 사업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인상하려던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는 아예 폐지하고 가입 택시 기사에게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가격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조정하고 꽃배달 등 배달 중개 서비스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골목 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은 철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 등을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 방안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김범수 의장의 개인 회사 K큐브 홀딩스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합니다. 김 의장은 최근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경종이라며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장악한 뒤 가격을 올리는 독점적 수익 모델을 바꾸지 않는 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카카오가 커온 방식과 다른 방식이 과연 뭘까? 중소 플랫폼들을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또는 그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발상의 전환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것. 이게 이번에 좀 오늘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거죠. 여론에 떠밀려 상생카드를 꺼내든 카카오. 앞으로 어떤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고 실천하는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 OS.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데요. 구글이 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삼성과 같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만 탑재할 것을 강요하다가 2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시계용에 맞게 변형한 운영체제 OS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삼성은 이렇게 개발한 OS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LG전자도 2018년 변형 OS를 상품화해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하려다 무산됐습니다. 모두 구글이 계약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라도 포크OS를 쓰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은 본인들의 OS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을 원했다. 구글이 2011년부터 제조업체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가 아닌 변형 OS는 탑재할 수 없고 개발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앱을 내려받는 플레이 스토어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앱마켓들 가운데 플레이 스토어의 점유율은 95%, 앱 개수도 압도적입니다. 결국 제조사들은 플레이 스토어를 탑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글의 행위가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막고 혁신을 저해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포크OS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으론 2016년 퀄콤 1조 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입니다. 구글 측은 공정위가 안드로이드로 인해 기기 제조사와 소비자 등이 받은 혜택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개인홀로 매수에 나서며 이틀 연속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68포인트 상승한 3,154.51에 코스닥은 4.71포인트 오른 1,042.4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둔화됐음에도 증시 조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개인이 매수에 나서며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카카오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학업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중국의 이른바 쌍감 정책에 따라 교육 환경도 달라지는 양상입니다. 중국 베이징시의 한 초등학교 앞, 오후 3시 이후로는 방과 후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로 늘 혼잡합니다. 원래 방과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이지만 학교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5시 반부터 7시까지 시간대별로 자녀의 방과 시간을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找了一个阿姨，就是那种小时工，然后让她帮我去接，大概2000块钱吧，一个月。 학부모 입장에서는 픽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대환영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서 안심이 되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21위안만 지급하면 식사도 제공돼서 부모 입장에서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사교육도 없앴기 때문에 이 미술 과외 선생님에게 남은 학생은 이제 한 명뿐입니다. 과도한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중국의 교육 당국의 실험은 당장 이를 둘러싼 시장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도쿄 신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 슈퍼엔젤. 이번 공연에서 주역을 맡은 안드로이드 로봇 올타3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스스로 판단해 즉흥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감정을 표현합니다. 올타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극적인 음악에 맞춰 몸을 크게 움직입니다. 대본에 맞는 기본 움직임은 프로그램돼 있지만 이런 세세한 움직임은 올타3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첫날 공연과 이틀째 공연을 비교해보면 몸의 움직임과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 이런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가수와 노래를 주고받는 장면도 능숙하게 연출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안드로이드와 인간이 함께 펼치는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 것이 이 오페라의 목적인데요. ロボット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し、ロボットと人間の共生というテーマがある。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협연한 무대가 새로운 가능성을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케냐의 한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일하고 있는 음악키오 씨는 요즘 하루에 2차례 야생동물 보호소를 순찰합니다. 최근 밀렵꾼들에게 희생되는 동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Currently the situation is worse because most people have lost their jobs and now they are resorting to poaching. 코로나19로 케냐 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밀렵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I had to take my care of my family, so I have to risk to go back to the bush. 실제로 호텔마다 텅 비었고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듭니다. They've become weak because there's nothing to eat. They don't complain. They know when their parents get money, they will get to eat. 케냐 야생동물 보호소는 생계형 밀렵으로 최근 사슴과 얼룩말에 대한 밀렵이 급증했지만 문제는 이를 막을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 전용 판매숍입니다. 1990년대 젊은이들의 문화를 상징하던 카세트 테이프는 이후 30년 동안 잊혀진 물건이 되다시피 했는데요. 2019년 영국의 음악 애호가들이 모여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카세트 전문 매장을 설립했습니다. 영국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카세트 전문 매장으로 팝과 록 등 일반 대중음악과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복고 열풍을 타고 요즘 젊은 가수들의 앨범도 카세트로 발매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More and more young people getting into the cassette culture, which is great. Again, because
artists nowadays they've been releasing on tape again. Recently, we've been saying like Lady Gaga's release on tape. 지난해 영국에서는 카세트 테이프 15만 7천 개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레이디 가가나 BTS 등 젊은 팝 아티스트들이 카세트 테이프 앨범을 내놓으며 20, 30대 소비층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원 시대에 옛 향수를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중년 세대와 아날로그 감성을 경험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 덕분에 카세트 테이프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정화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는 필터 대부분이 파손돼 있었다는 건데 일본 원자력위원회조차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경보가 울렸습니다. 오염수 정화 작업으로 생긴 진흙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 상승이 감지됐던 겁니다.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다액종 제거 설비 중 방사성 물질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필터가 파손돼 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달 2일엔 최소 10곳이 파손됐다고 발표했는데 전체 25개 필터 중 24개가 파손돼 있었다고 그제 일본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我々がどういうことだったのかということも含めてですね、取りまとめ、また対策も含めてお話をできればというふうに思ってございます。 방사성 물질 흡착 필터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도 필터 파손으로 필터 25개를 전부 교환한 적이 있는데 이후 도쿄전력이 원인 분석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필터 파손이 확인된 겁니다. 결국 일본 내에서조차 단순한 필터 차원이 아닌 도쿄전력의 관리 미비 문제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根本にあるのは東京電力としての姿勢なんじゃないんですか。どこまで情報が共有されて誰がどういう判断をしたのかっていうのが全然見えてこない。 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이 6만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도쿄전력의 관리 부실 지적이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한 중소기업의 면접을 보러 간 20대 취업준비생이 부적절한 질문을 들었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회사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묻더니 답변하는 표정을 보고 싶다며 마스크도 벗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신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지난 7일 면접을 봤는데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답은 없고요. 그냥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 질문에 답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동안만 당신 얼굴 톤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한테 뭐 거짓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보겠어. 약간 이런 거지 않을까? A씨가 당황하자 면접관은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똑같이 물었던 질문이라고 설명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채용 공고에 나와 있던 마케팅 관련 질문은 거의 없었고 페미니즘 관련 질문만 계속 이어졌다고 A씨는 말합니다. 너의 사상을 검증하고 싶고 너의 사상이 어떤지 알고 싶어. 면접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차별받고 있구나. 해당 업체는 청년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 페미니즘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페미니즘 질문 도중에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채용 공고 등 주로 서류를 문제 삼습니다. 면접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성차별입니다라고 판정된 사례가 없고 규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올해 고용노동부의 익명신고센터에는 채용과 직장생활에서 성차별을 당했다는 신고가 246건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지인들에게 홍삼 선물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일부 업체가 원가를 줄이려고 먹을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서 홍삼 제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지나치게 값이 저렴하다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충남의 한 공장. 자루 안에 말린 원료가 수북하고 액체가 담긴 통들이 쌓여 있습니다. 얘는 뇌두로 짠 거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측정됩니다. 두통과 구토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식품 원료로는 인정되지 않는 인삼꽃과 인삼뇌두입니다. 이걸 농축해 넣은 홍삼 제품을 지난해부터 1년 반 넘게 만들어 판 업체 2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홍삼 농축액은 절반만 넣고 나머지는 불법 농축액으로 채웠는데 홍삼의 지표 성분인 사포닌이 인삼꽃과 뇌두에도 있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인삼은 킬로그램당 5만 원 정도지만 인삼 뇌두는 킬로그램당 최대 15,000원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이들은 홍삼, 정과나 절편 등 모두 29가지 제품을 만들었는데 모두 54톤, 29억 원어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을 자진 회수했습니다. 안전성은 문제는 딱히는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리콜한다고 저희가 올려놓은 게 제가 올려놓은 건 아니어서요.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홍삼을 구매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보다 좀 저렴한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구매하실 때 좀 싸다고 싶으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는 두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농축액과 원료를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차 가공된 식품은 강제 회수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서울은 태풍이 실감나지 않지만 태풍이 북상하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나흘 동안 이미 6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비바람이 치겠습니다.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는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계속 북진하다가 내일 오후에 방향을 틀어 금요일인 모레 새벽에 제주 남쪽 바다를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부터 제주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에서 40m에 달하겠는데요. 가로수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전면 수증기가 만들어낸 비구름의 영향으로 지금은 제주도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도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반면에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